전기 설비 첫 번째 문제죠.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를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에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예, 조가용선입니다. 자, 지지물에서 강연선을 설치해서 전력 케이블을 지지할 경우에 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와 같은 행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행거와 행거 사이의 이격거리가 50cm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금속 테이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속 테이프와 금속 테이프의 간격이 20cm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2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사람이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 몰드는 홈과 폭의 깊이가 3.5cm 이하, 그리고 두께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는 5cm 이하 폭과 깊이입니다. 그리고 0.5mm 이상, 우선 두께입니다. 두께. 그래서 금속 몰드와 합성수지제 몰드 규격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다음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선 접속 시 사용이 되는 슬리브 종류가 아닌 것은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슬리브를 사용하겠죠. 슬리브를 사용을 하면은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압착을 하게 되면은 두 전선이 고정이 되겠죠. 자, 고정이 되고, 물론 자, 이렇게 압착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끝부분을 조금 슬리브 밖으로 어때요?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2 내지 3mm 정도 끝부분이 밖에 나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접속을 하고 2개소 이상 압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슬리브의 종류는 C형 슬리브, S형 슬리브, 그리고 P형 슬리브, E형 슬리브, B형 슬리브, 슬리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D형 슬리브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슬리브를 연결을 할 때 단선 접속뿐만 아니라 연선 접속에도 사용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 배전선로 시설에서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이 필요한데, 이 지지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지지물은 그래서 철탑, 광관주,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주다. 그리고 주의하여야 할 것은 지선은 그래서 지지물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개폐기예요. 개폐기는
그래서 무부하 시 동작을 하며, 그래서 회로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이 목적이고, 회로를 분리할 경우가 점검 정비 사항이 되겠죠. 점검 정비 시 회로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폐기에는 일반적으로는 DS 달로기, LS 라인 스위치, 그리고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죠. 개폐기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S 맞습니다. 그리고 LBS 부하 개폐기. 자, 이것도 LBS, 그래서 부하 개폐기. 자, 그리고 LS 라인 스위치 맞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장치로서 개폐기하면 그 특성이 다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UPS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해야 할 높이에서 가공 인입선 설치 높이죠. 설치 높이는 숫자가 들어가는 두 번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로 횡단 시, 두 번째 철도 궤도 횡단, 세 번째 횡단보도교, 네 번째 기타 경우죠. 기타 경우를 구분을 했을 때 저압일 경우와 고압일 경우에 설치 높이는 가공 인입선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5, 6, 6.5, 6.5, 3, 3.5, 4,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고압 가공 인입선 설치 높이는 첫 번째 저고압 가공 전선로 설치 높이가 되겠습니다. 설치 높이. 자, 두 번째 교통 신호등 2차 배전선로의 설치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저압 가공, 저압입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도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이죠. 그래서 표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쉽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금속관 공사에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접속은 몇 턱 이상 죬 나사를 시공을 하느냐. 몇 턱 이상이라는 것은 이 나사산의 숫자를 말합니다. 나사산의 숫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사산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 하니까 5턱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3 내지 4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 시설 시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타가 되겠습니까?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지점 간의 거리, 첫째 케이블인 경우에 2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다. 그래서 예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지지선 간의 거리가 1m로 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기 배선용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콘센트의 도면 기호, 콘센트의 도면 기호는 이렇게 도면 기호고, 왼쪽을 검게 칠하는 경우에는 벽부형이 되겠죠. 벽부형. 그리고 WP라는 오른쪽에 첨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P 대신에 EX를 쓰는 경우에는 방폭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2번인 경우에는 전멸기가 되겠죠. 전멸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백열전등.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하복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올바른 것은, 애자 공사에서의 이게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선 상호간은 사용 전압에 관계없이 6cm다. 맞습니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도 6cm, 그리고 400V 이상일 경우에서도 전선 상호간은 6cm가 되겠죠. 440V를 초과하는 경우에 400V 이상이 됩니다. 전선과 조영제의 이격거리는 4.5cm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선과 지지점 간의 거리는 조영제 윗면과 옆면을 따라 붙일 경우에는 3m가 아니라 2m 이상이죠. 2m 이상. 애자 사용 공사에서 사용하는 애자인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무관이 아니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적당한 조도여야 한다. 조도 이 단위는 LX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경제성이 문제가 되겠죠. 휘도 대비가 높을 것. 휘도. 자, 휘도는 B로 나타내며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 스틸브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휘도는 광원을 봤을 때 어때요? 실제 느끼는 밝기가 휘도죠. 휘도의 대비가 높으면 같은 방에서도 어두운 곳과 또는 밝은 곳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휘도 대비가 작을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균등한 광속 발산도. 그래서 광원에서 봤을 때 360도 어느 곳이나 밝기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수가 늘어나야 되겠고, 경제성. 그래서 목적에 맞는 이런 그림자가 있을 것 맞습니다. 그래서 51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금속 전선관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 먼저 우리가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의 규격 혹은 호칭이 안치름에 가까운 짝수를 쓴다. 자, 그럼 금속관 공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금속관 공사는 종류가 두 가지. 후광 전선관과 박광 전선관이죠. 박광 전선관에서 두께가 2.3mm 이상 두꺼운 것을 후광 전선관이라고 하죠. 후광 전선관은 합성 수지관 공사와 규격이 같다. 즉 안치름에 가까운 짝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박광 전선관은 바깥치름에 가까운 홀수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합성 수지관과 반대가 된다. 그래서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니까 안치름에 가까운 짝수 해서 12번, 19는 홀수죠.
그래서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16, 22, 28, 30, 4, 42, 54, 70에 82에 92에 104를 규격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53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변전 설비에서 동력 설비 회로에서 역률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진상 콘덴서 혹은 전력 콘덴서라고 하죠. 전력 콘덴서. 그래서 약어는 SC 스태틱 콘덴서. 그래서 각 선로의 병렬로 콘덴서를 연결하고 이 고압 콘덴서이기 때문에 어때요? 외함에 봉입을 하죠. 그리고 안에는 절연유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로에서는 제5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SR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하고 콘덴서에 어때요? 남아있는 전하를 방전을 시키기 위한 DC, 그래서 방전 코일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한 세트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5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접지저항 저감 대책. 예, 접지저항은 접지 시스템과 접지봉과 대지와의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되며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은 접지봉의 연결 개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접지판의 면적을 증가시키죠. 증가시킨 R은 로 A분의 L 해서 면적이 커야 접지저항이 작아지죠. 그래서 면적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 접지극을 깊게 매설시키고 심타공법을 타격을 해서 땅속 깊게 박아 넣는 방법이 심타공법입니다. 토양의 고유 저항을 화학적으로 저감을 한다 해서 이제 어스론과 같은 화학 저감제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또는 접지봉을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의 시공법입니다. 첫 번째, 덕트 상호간을 경고하고 또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본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트 지지선 간의 거리는 이격 거리는 3m 맞습니다. 그리고 덕트 끝부분을 열어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먼지 또는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설치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막아둔다. 4번 저하봉내 배선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물론 이 접지 종별 접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KEC 211-140 규정에 의한 접지가 필요하겠죠. 접지. 자, 그래서 3번. 자, 이 부분은 향후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바뀌어서 출제가 된다고 보고 3번이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 56번 보시겠습니다. 저압 옥내 간선 시설 시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합이 20A일 경우에 전동기 전용 분기 회로에 있어서 허용 전류는, 그래서 전동기의 전류가 50A 이하일 경우에는 1.25배, 그리고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죠. 전동기 전류의 합의 1.25배 혹은 1.1배예요. 그래서 20A라다 했으니까 20A 곱하기 1.25는 25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를 전동기용 간선의 허용 전류를
1.2V를 한 25A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상에서 몇 cm까지 부분에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용융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야 되느냐. 지선 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선봉 혹은 지선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설치 매설 깊이가 1.5m 이상. 지상에서 30cm까지 내식성이 있는 지선봉이나 지선 로드를 사용하는데, 자, 원인은 뭐냐? 바로 부식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cm, 자, 여기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1종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경은 관 안치름의 몇 배 이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허용 곡률 반경이 되겠습니다. 전선관일 경우에 안치름의 6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 제2종 가요 전선관일 경우에 안치름의 3배까지 가능을 한데,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6배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종 가요 전선관은 안치름의 6배를 해야 돼요. 2종이 아니니까 1종 가요 전선관은 6배, 무조건 가요 전선관은 안치름의 3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는 대지와의 전기 저항 값을 얼마 이하로 유지되어야 접지극으로 사용이 되느냐. 그래서 추가 접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접지로 수도관은 3옴 이하가 될 때 추가 접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300퍼 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것은 NRI와 NF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NFI는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유연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심 비닐 절연 전선과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의 차이는,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은 자, 이렇게 중심 소선을 주변으로 해서 같은 크기의 소선을 배열을 시키는 게 연선 배열법인데, 이 소선을 이렇게 하나의 단선으로 쓰는 것을 단심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단심 비닐 절연 전선. 유연성 비닐 절연 전선은 다시 이 소선에 작은 지름의 소선을 복합해서 배열을 하는 것을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가요성입니다. 가요성. 그래서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은 NFI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상으로 핵심 기출 문제 전기기능사 2회 필기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